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15일 조금 이른 퇴근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으실 때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점검하고 체크해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퇴근길에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먼저 큰 것들 먼저 짚어보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으실 때 좀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요.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일단 엘리베이터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 다음에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 그 다음에 주차장의 진입 램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런 좀 이렇게 지금까지는 아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식산업센터에서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 먼저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다 법정 대비했을 때 주차 대수를 집어넣고요. 그보다 법정 대수보다 훨씬 더 많게 보통 이렇게 주차 대수를 넣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주차장이 조금 넓게 들어가는 건물이 있고, 진짜 딱 법정으로만 딱 타이트하게 맞춘 건물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물은 들어가 보면 주차가 너무 팍팍한 건물이 있고, 어떤 건물들은 주차가 되게 이렇게 넉넉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건물 호실들을 너무 이제 작게 쪼개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차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 보시면 되냐면, 어떤 건물이든지 분양을 할 때 설계 재원에 보시면 주차 대수가 나옵니다. 주차 대수가 나오면 전체 연면적을 대비를 해봐야 됩니다. 전체 연면적, 전체 건물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전체 건물 크기 나누기 전체 주차 대수를 나눠보면 몇 평이 나오는지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주차가 굉장히 쾌적했던 건물들, 굉장히 주차를 좀 넉넉하게 놓아줬던 건물들 같은 경우가 30평당 한 대가 제가 14년 동안 보면서 가장 많이 들어갔던 주차 대수입니다. 30평당 한 대로 설계됐던 건물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게 35평, 40평, 45평, 최근에는 50평당 한 대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요 부분들은 일반 분양하실 때 대부분 사실은 언급조차도 사실은 안 해주고요. 언급조차도 안 해주지만, 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 또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주차가 굉장히 불편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50평당 한 대 이렇게 설계됐던 건물은 주차가 상당히 좀 불편한 이런 건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같은 때 일찍 출근해 보면 거의 대부분 월요일 날은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평형대가 컸어요. 전용 면적이 보통 40평, 50평, 분양 면적으로 70평, 80평이 기본으로 한 개 호실이 형성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하고 지금하고 따져보면 이제 호실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의 주차가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엘리베이터인데요. 이제 이 엘리베이터는 이것도 이제 분양을 받으실 때 사실은 잘 점검하지 않고 이것도 잘 계산해 보지 않는 부분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건물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은 가산 디지털 단지의 대성 디폴리스라는 건물입니다. 전체
그 연면적이 5만 평이 넘는 건물에서요. 그 전체 그 다음에 A동, B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층이 30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6대밖에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6대인데 인승으로 또 따져야 되겠죠. 인승으로 따져야 되는데 이제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쉽게 얘기하면 아침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다 탈 수 없을 정도로, 점심 먹으러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상태,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 건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계산해 보시면 되냐면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인승용, 보통 이제 몇 인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인승용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뭐 15인승, 12인승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인승을 전체로 전체로 몇 인승이 들어가 있는지를 더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면적 나누기 전체 엘리베이터 인승으로 나눠보면 몇 평당 이렇게 한 대가 들어갔는지가 계산이 됩니다. 이게 그 이제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건물하고 안 들어가 있는 건물의 차이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전자에 말씀드렸던 주차장을 들어갈 때 주차장 진입 램프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건물 토지, 건물을 짓는 토지가 크면 클수록 그 진입 램프가 좀 편하게 돼 있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건물이 작으면 작을수록 진입 램프도 좁고, 그 다음에 회전해서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건물들 있잖아요. 이제 뭐 강남이나 뭐 이렇게 시내 같은 데 가보다 보면 옛날 건물들 보면 이렇게 주차 내려가려고 그러면 뺑글뺑글 돌아서 지하 뭐 5층, 6층, 7층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이제 주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물이고, 이제 이 주차 진입 램프를 최대한 직선으로 뽑아서 내려가서 마지막에서 꺾어져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진입할 때 이 높이가 어느 정도로 설계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진입 램프는 어떤 식이냐면 그냥 다 직선 램프, 부지가 굉장히 길어서 지하 1층 쭉 내려가서 왼쪽으로 꺾어져 들어가고, 계속 지하로 쭉 내려가면서요, 지하 2층 내려가면서 꺾어져 들어가고 3층 내려가면서 꺾어져 들어가고, 이렇게 직선 램프로 되어 있는 쾌적한 건물들이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하시기에는 되게 좋은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큰 건물들이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지었어요. 사실은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서울 시내에도 많이 지어졌고 경기도에도 많이 지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설계하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뭐 초창기에 맨 처음에 제일 유명했던 뭐 선진이라든지 몇 개 큰 회사들이 있어요. 그 지식산업센터를 정말 많이 설계를 해봤고 구조를 짜봤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많이 안 살아보고 피부로 안 보셨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그려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진화되고 이런 이렇게 그 건물 메이커를 뽑아보자면,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참 많은 데서 지었잖아요. 이제는 일군 건설 회사인 뭐 현대, SK, GS 대림, 뭐 우림, 대룡, 에이스, ENC 뭐 많은 회사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14년째 이 일을 해오면서 볼 때 가장 그 수분양자를 위해서 분양해서 들어와서 사용하기에 좋게 설계를 짜고, 그 다음에 건물의 가치가 품격 있게 보이게 설계를 하고 만드는 지식산업센터는 대룡이 단연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룡은 지식산업센터만 짓는 회사다 보니까 이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인드가 높습니다. 실제로 대룡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가산 디지털 단지에 오셔서 대룡 테크노타운을 한번 가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잘 되어 있으며, 로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으며, 화장실이 얼마나 잘 구비가 되어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 말씀드렸던 그 화장실 부분은
이제 왜 또 언급을 드리냐면, 거의 대부분 화장실은 한 개 층에 남녀로 해서 하나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씩 남녀로. 근데 이제 그 평수가 커서, 아예 커서 한쪽으로 남녀 한쪽으로 남녀 해서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 개 층이 전용 면적이 보통 예전에 건물도 큰 것들 같은 경우 뭐 500평, 600평, 700평 이 정도로 나오는 것, 뭐 직산센터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제 어설픈 게 문제인 거죠. 쉽게 어설프게 뭐 300평이나 400평 이런 것들이 하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화장실이 남자 거 하나, 여자 거 하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화장실 안에 그 변기통이 문제인데요. 대부분 그 아침에 출근을 해서 사람들의 이제 생리적인 현상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시각에 또 발동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화장실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것 또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지 않은데, 이제 직원들이 많은 회사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 이런 회사에서는 이 화장실을 챙기는 거를 제가 덜어봤습니다. 분양을 하면서. 이 부분도 분양을 받으실 때 한 번쯤 챙겨 보셔야 될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조금 내용은 좀 이렇게 그 두서없기는 했지만요. 반드시 꼭 봐야 될 것들은 그 주차 대수가 실제로 몇 평당 한 대가 더 설계가 되어 있는지. 40평을 기준으로 해서 40평보다 높으면 주차가 빡빡한 건물이고요. 40평보다 아래면 주차가 좋은 건물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또한 그걸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몇 대가 할애가 되는지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화장실도 실제로 그 변기통이 몇 개가 되는지 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한 개 층의 면적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서 몇 개가 설계가 되었는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짚어 보셨으니까요. 그 들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또 새로운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데이터나 수치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다 내보고 그 통계를 다 내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치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PPT로 좀 정리를 해서 보기 좋게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